안녕하세요, 닥터본바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가 보충제를 먹고 있다면은 이 보충제를 왜 먹고 있는지, 이게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죠. 보충제를 파는 사이트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걸 먹으면 그렇게 될 것, 이런 착각을 들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헬스를 하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몸의 건강,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 운동을 좀 어느 정도 이상 하신 중급자 이상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실 영상일 수가 있어요. 보충제를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온 지가 한 횟수로는 19년 정도 되는데, 모든 기간 동안 다 이렇게 보충제를 챙겨 먹지는 않았어요. 저는 뭐 전문 운동인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어떤 취미 활동으로 헬스를 오래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는 운동을 잘 못할 때도 있고, 좀 시간이 될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못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근손실도 많고 근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침체기가 오게 되죠. 반면에 또 어떤 시간이 생기고 어떤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또 많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복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단계 더 넘어서기도 굉장히 힘들고, 웬만한 의지력이 아니고서는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많은 근성장을 이루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떤 침체기에서 올라가는 기간에는 굳이 보충제를 챙겨 먹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으로도 영양분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운동이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정체기라고 대개는 부르는데, 이렇게 정체기가 오게 되면은 그 한 단계 더 넘어선 데 있어서 운동 강도도 높이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내가 먹는 게 좀 부족하구나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대개는 그럴 때 보충제를 서서히 먹기 시작을 합니다. 단백질 보충제 당연히 챙겨 먹고요. 그 외의 것들도 여러 가지를 챙겨 먹는데, 그 중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콩팥 기능과 관련 단백질 보충제와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콩팥 기능이 안 좋을 때 단백질 섭취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는 우리 헬스인들은 콩팥 기능이 과연 괜찮을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요.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한 콩팥 기능을 가진 건강한 신체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큰 영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콩팥 기능 잘 알고 계신가요? 대개는 콩팥 기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거나 내가 걱정이 돼서 챙겨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콩팥 기능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내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고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냐면요, 콩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요로결석에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콩팥 기능의 악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악화되게 되면 이거는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위독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한 경우까지도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요로결석의 생성이 더 왕성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로결석이 있으면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요로결석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요로결석의 가족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요로결석이 잘 생성될 수 있는 요인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건데, 게다가 또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좀 물 섭취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지면은 요로결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저는 옆구리 통증 이런 게 생길 때면은 약간 좀 걱정이 돼서 물을 마신다거나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자몽, 오렌지와 같은 구연산이 많이 든 과일들이나 구연산을 섭취를 해서 이렇게 돌 생성을 좀 억제하는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는 크레아틴인데요.
크레아틴은 저번 보충제 설명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질소 유기 화합물로서 우리 몸의 98%는 우리 근골격에 크레아틴이 분해가 되면 크레아티닌이 되는데 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병원에서는 우리 신장의 기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육량이 많거나 아니면은 보충제로서 크레아틴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괜찮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크레아티닌 수치는 인종별로, 나이별로 기준이 좀 다르게 되는데요. 병원마다도 살짝씩 정상 수치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항상 정상과 비정상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운동을 해서 근육량 때문에 크레아틴이 올라갔겠지? 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영 찝찝하잖아요. 제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단백질 섭취도 많이 제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점점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신장 기능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바로 시스타틴 C라는 수치입니다. 기본적인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 콩팥 수치가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해볼 수 있는 검사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검사를 해봤고 다행히 콩팥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냥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이겠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저는 크레아틴은 섭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 매번 애매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콩팥 기능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보충제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와 콩팥과의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보충제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에요. 내 몸의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좋다라고 해서 먹고 어떤 유명인이 좋다라고 해서 먹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보충제를 섭취를 하시면은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나 어떤 영양적 측면에서 근육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bye.